해볼게요. 자,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냥 서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개를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름과 나이, int age, 캐릭터 포인터 네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개를 저장하래요. 스캔F로 입력받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뭘 할 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해보세요. 그냥 구조체 5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20살 이름 대충 할게요. 자, 이렇게 5개 만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변수명은 달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5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뭐 두 번째 사람 BBB의 뭐 이름이랑 나이를 꺼내서 사용하고 싶다. p2.ag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p2.name 그럴 땐 s 뭐 안 배운 거 없어요 저희가. 자, 근데 이게 구조체가 많아지면은 5개만 돼도 지금 좀 많죠. 그래서 이 전체 사람을 내가 다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 사람, 이 5명을. 그러면은 내가 일일이 변수명을 지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서 나온 게 배열이고. 자, 그럼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자, 배열 만드는 법은 배열 만드는 규칙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내가 int가 3개가 있어서 이렇게 변수 3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쓰기 싫어요. 변수 하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int 3개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죠.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 나 이거 변수가 5개, 변수명이 너무 많아서 변수명 하나로 이 5개를 다루고 싶어. struct 퍼슨을 people이라고 할까요? 5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은 p1, p2, p3, p4, p5 됐죠? 자, 그 다음에 ARR에 첫 번째 있는 거 꺼내고 싶어요. 이렇게 꺼내면 되죠. 1 나올 거예요. 자, 내가 두 번째 사람 꺼내고 싶어요. people에서. 자, 뭐 꺼낼까요? 두 번째 사람의 나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eople에서 두 번째 사람이잖아요. 1.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죠. 구조체라는 거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age를 쓸 건지, name을 쓸 건지. age.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21. 이름도 똑같습니다. %s 할 건데 두 번째 사람의 이름 BB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사람의 이름과 나이 20살 AA 21살 BBB. 자, 그럼 이제 반복문 돌릴 수 있겠죠? 다섯 명이니까 순서대로 사람 이름, 자기소개,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i번째 사람의 나이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i번째 사람의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죠?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미리 저장을 해 놓은 거고,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 5명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5명을. 근데 이렇게 5명 안 넣어놔도 되죠, 여러분? 이런다고 5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값을 안 넣었을 뿐이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값을 안 넣으면은 랜덤하게 그 사람들의 정보가 세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랜덤하게 세팅돼도 전혀 상관이 없죠. 왜? 우리는 이제 스캔앱으로 받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봤고요. 그냥 5명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넣어봤고요. 실제 이제 스캔앱으로 받으려면은 굳이 이거를 사람을 미리 저장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people2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캔앱으로 받을게요. 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5명의 사람이 이미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랜덤하게 지금 데이터가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스캔앱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제가 입력받아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적어주면 되죠. 위치입니다. 위치. 주소값. 그러면은 people 0번째,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2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이와 이름. 그 중에서 정수는 이제 나이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age인데 age 변수 타입을 보세요. int잖아요, 그죠? int는 주소 아니죠. 그래서 얘한테는 주소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가요.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자, 이름을 입력받을 때는 %s고요. 역시 주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0번째 사람의 이름 주소를 넘겨주면 거기다가 입력된 것을 넣어주겠죠. 근데 네임을 보세요. 캐릭터형 포인터잖아요. 얘 자체로 주소값이죠. 얘는 이걸 안 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people2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스캔앱으로 입력받아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폼은 돌려서 5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i번째로. 자, 나이 먼저.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수했네요 제가. 자 여러분 요거 스캔F로 입력받을 때는 자, 이 부분을 캐릭터형 포인터로 하시면 안되고 배열로 하셔야 됩니다. 자, 자 배열을 해야 이름을 자, 이거는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문자열이라는 게 이런 문자열이라는 게 이제 수정 불가능한 지역에 만들어진 이 문자열의 주소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를 여기다 저장해 놨다가 찾아가서 읽어오는 건데 스캔F 같은 경우는 그 주소로 찾아가서 이제 입력된 값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기 불가능한 지역 가서 저장을 시도하다가 에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수정 가능한 스택 지역 변수 지역에다가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런 뜻이에요. 이 두 개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릭터형 포인터로 만들게 되면 구조체가 이렇게 있죠? 이게 age고 이게 name이라고 했을 때 자, 파란 부분이 수정 가능한 지역이고요. 빨간 지역이 수정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요. 자, 요거는 대충 뭐 요쯤에 있는 문자 이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0x10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요 네임 20개짜리 배열을 수정 가능한 지역 여기에다가 만들고요. 요 주소를 뭐 0x99라고 가정할게요. 요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받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개 차이는 뭐죠? 스캔F라는 거 우리가 주소를 주면은 그 주소로 가서 데이터를 입력된 값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캔F에다가 hello라고 입력을 하면 AAA라고 입력을 하면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캔F를 쓴다라고 하면. 근데 얘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 수정 가능한 지역이니까. 여기 수정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늘려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F로 받을 때는 이 구조체에다가 만들 때 배열 형태로 캐릭터 포인터 말고요. 배열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에러 없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요거 아까처럼 다시 반복만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해야겠죠? 잘 저장됐는지 people2에서 꺼내면 되죠. 뭐 A 23 대충 할게요. 그래서 잘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럭트 이제 구조체 만들고 구조체를 여러 개 만들게 되는 경우에 그 구조체를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구조체 배열을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해보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 푸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요거. 자, 그럼 구조체 배열을 동적 할당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동적 할당하는 방법, 맨 꼭대기에 일단 stdlib 넣어주시고, 자, mrlog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크기를 넣어야 되거든요. 크기. 자, 근데 이 퍼슨 같은 경우는 크기가 몇이다?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4바이트고 이게 20바이트라서 총 24바이트인데, 네,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변수의 크기만 딱 계산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정말로 24바이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체가 메모리를 좀 쓰는 방식이 따로 있어서 24바이트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항상 구조체뿐만 아니라 자료형은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항상 사이즈 오버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struct person이었죠. 이렇게 하시면 이 struct person이라는 구조체의 크기가 나옵니다.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맨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입력이 들어가니까 요건 좀 이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4라고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기도 귀찮잖아요. 변수 많으면은 계산하기 귀찮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한 값이 꼭 정확히 일치하리란 법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사이즈 오브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그럼 얘가 하나에 24바이트라는 거 알았고요. 우리가 사람 5명 만들려면 이게 5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24 곱하기 5 해서 120 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곱하기 5 하면 되죠. 이거. 그럼 요게 struct person의 5개짜리랑 똑같은 의미인데, 얘는 이제 스택에 마련이 되는 거고 얘는 힙에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받아줘야죠.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그냥 people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료형은 뭐다?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이렇게 실수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MR로 동적 할당은 표현법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뭐다? 배열이다 그랬잖아요. 배열은 주소값이죠. 그래서 얘가 제일 첫 번째 주소값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소값인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struct person이 새로 나와서 어색하고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int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가장 편한, 우리한테 가장 편한 int. 여러분들이 int 5개짜리 동적 할당 하는 거를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사이즈 오브 int 곱하기 5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죠? 근데 이제 내가 int는 이렇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스트럭트 퍼스는 못한다? 그런 이제 스트럭트 퍼스는 뭔가 되게 신기한 걸로 바라봐서 그냥 인트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인트 대신 스트럭트 퍼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인트 대신 스트럭트 퍼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문법의 규칙은 뭐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동적 할당된 5개짜리 구조체 배열을 얻은 거죠. 사용 방법은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었죠. 동적 할당 하시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다 쓰고 나서 해제하셔야 된다. 해제할 때는 그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 안에서 피플 3을 다 쓰시면 됩니다. 해제하고 나서는 못 써요. 이 이후부터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됐죠? 자, 해서 요거 말고는 새로울 거 없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일단 요걸로 했었는데, 캐릭터 포인트로 했었는데, 스캔F까지 고려하면은 배열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그냥 뭐 문자를 읽어서 쓰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캐릭터 포인터도 상관이 없는데, 스캔F로 데이터를 꽂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새로울 거 없어요. 그냥 인트나 캐릭터 같은 것만 쓰다가 우리가 스트럭트 퍼슨이라는 걸 새로 발견한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5번 사람 데이터 저장하는 거. 자, 배열을 딱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배열을 딱 하나만 써서 요거를 3개 저장하고 출력을 해보세요. 조건 적어드릴까요? 동적 할당이 어려우시면 정적 할당 먼저 하세요. 근데 뭐 제가 여기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면 되고, 여튼 배열을 하나만 이용해서 저장하고 출력하셔야 됩니다.